여러분들 뇌 있죠, 뇌. 아까 중추신경계의 뇌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뇌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됩니다. 아, 내가 오후 되면 나를 자꾸 눌러서 아파 죽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제가 나중에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선물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교수가 앞에서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뇌가 무게가 얼마큼 될까요? 손 들으셔야죠. 예. 몸무게의 4분의 1. 1.5kg. 몸무게의 4분의 1. 몸무게 4분의 1. 화내지 말고. 예? 6에서 8kg. 1.4kg. 야. 예. 와. 공룡입니까? 네. 네네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볼링공을 하면 15파운드 정도. 그거는 두개골을 다 합쳐서죠. 뇌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아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정답이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라 갖고. 김우진 이사님 맞추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 몸무게가 다 틀리듯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 마디가 붙어야 됩니다. 평균 정상 성인의 기준 이런 말이 붙어야 되고 남성 여성 틀린 거고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 성인 같은 경우에 1200g 1200g이면 1.2kg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1000g에서 1100g 정도 됩니다. 남자들이 뇌가 조금 더 무거워요. 왜 그래요? 머리 등 게 많아서 무거워요? 남자들이 걱정거리가 많아서 무거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뇌가 그렇게 나가는데 무게가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떤 분은 또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볼링공 혹시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15파운드. 남자들 그 기준으로 14에서 15파운드, 여성들은 12파운드. 파운드는 0.45kg입니다. 1파운드가. 그러면 뭐 그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볼링공을 내가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되진 않지만 뇌도 상당히 무거운 거잖아요. 그 뇌를 하루 종일 내가 중력에 의해서 머리통 안에 있으면 뇌가 계속 나를 누를 수가 있겠죠. 그래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겁다고 안 느끼지는 이유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인간이 느끼는 뇌의 무게는 얼마큼일까? 이게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인간이 느끼는 뇌의 무게. 아, 저 인간이 뭘 안 주겠다 싶으죠? 물어보는 게 50g 정도 느낍니다. 50g이면요 얼마큼 될까요? 저희 우리가 그 조만한 물병 있잖아요. 물병에 물 반 먹고 남은 정도? 라면 반 개. 반 개? 라면 반 개? 아니 뭐 그 정도. 굉장히 적은 무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뇌는 1.2kg 정도 나간다 했는데 왜 50g으로밖에 안 느껴질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죠? 뇌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뇌척수액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뇌는 머리통 안에서 두개골 안에서 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거고 머리뼈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제 그게 뇌실신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중간에 물에 둥둥둥둥 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실험실에 옛날에 보면 과학 실험실에 보면 왜 공포 같은 거 보면 왜 무슨 병 안에다가 뭐 넣어놓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는 물 위에 떠 있다. 이걸 뇌척수액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뇌척수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뇌척수액의 역할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뇌척수액은 신경세포에 영양 공급을 담당합니다. 중추신경에. 중요하죠. 뇌척수액은 두 번째, 중추신경계를 물 위에 둥둥 떠있게 하는 부력작용이 생기게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뇌척수액은 중추신경계가 활동을 하게 되면 부산물이 나오잖아요. 찌꺼기. 얘네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뇌척수액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뇌척수액은 1분에 우리가 물을 가만히 놔두면 썩잖아요. 뇌척수액도 순환이라는 걸 하는데 순환 펌프에 의해서 뇌실에서 뇌 속에 있는 뇌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면 척수 밑에까지 쭉 내려갑니다. 척추 따라서 머리통에서 만들어져서 두개골을 따라 돌다가 척수로 내려갑니다. 척수를 타고 척추까지 쭉 내려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몸 안으로 흡수돼 버려요. 이게 뇌척수액의 순환인데 이게 1분에 6회에서 12회 정도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뇌척수액이 항상 신선하고 건강해야지만 신경세포가 건강할 수 있어요. 뇌도 건강할 수가 있고 척수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그 치매, 뇌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경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영양 공급을 못하고 노폐물 배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뇌척수액은 어떻게 하면 순환이 될까요? 뇌실에서 만들어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뇌실이라는 곳이 있고 뇌실에서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면 이게 두개골 쪽으로 이제 한 바퀴 돕니다. 돌다가 우리가 경추 1번 있죠? 그리고 그 두개골 밑에 보면 대후두공이라고 있잖아요. 요 사이를 통과해서 척추 쪽으로 쭉 내려가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겠지.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맞죠? 근데 얘가 다시 어떻게 올라올까요? 위로 올라가고 내가 흡수돼야 되는데 밑에 정체되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라는 거. 우리 호흡은 꼭 하잖아. 그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내가 호흡을 할 때 특히 어떤 호흡을 해줘야지만 뇌척수액의 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복식호흡. 복식호흡이 뭐예요? 흉식호흡은 뭐고 복식호흡은 뭐예요? 네, 아주 좋습니다. 고객들이 왔어요. 복식호흡을 하는 사람인지 흉식호흡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배를 만져보고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 고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뒤통수 쪽에 손을 싹 갖다 대고 목적을 싹 잡고 있을 때 목의 움직임이 제대로 얘가 숨을 들이마시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머리 뒤통수가 까딱까딱 살짝 움직임이 느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이런 게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골반 쪽에 있는 천장관절 있죠? 천장관절과 두개골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물속에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물고기가 헤엄쳐 나가는 것처럼 지느러미가 움직일 때 물고기 앞으로 나가잖아. 그죠? 이렇듯이 뇌척수액이 방향에 따라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펌핑처럼. 자, 그런데 복식호흡을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복식호흡이 안 되면 뇌척수액이 순환이 안 될 것이다. 뇌척수액이 순환이 안 되면 중추신경계 아까부터 그렇게 중요하다 했는데 얘네가 영양 결핍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뇌척수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복식호흡을 잘 해주게. 그 복식호흡이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이 말인 거죠. 1번, 혹시 복식호흡에 제한을 주는 요인, 원인이 뭘까? 아는 사람. 가장 첫 번째 뭘까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허리에 요통이 심한 사람 복식호흡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허리 아파 죽겠는데 뭐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자, 두 번째 뭘까요? 어떤 경우에 또 복식호흡이 안 될까요? 코 막힌 사람. 네네, 맞습니다. 이형이가 네. 코 막히면 안 되잖아. 네네네네네. 예. 이게 우리가 신경계통 이런 문제를 척수 뿌리병증이라고 하는데,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맞죠? 또 심한 경우 척추 측만증이 있다든지,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뇌척수액의 순환을 위한 복식호흡을 방해하는 요소라. 세 번째, 또 뭘까요? 갈비뼈 골절 정말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얘기를 하려 했거든. 근데 먼저 해버렸어요. 갈비뼈가 골절되면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횡격막에 영향을 미칩니다. 횡격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절대 복식호흡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회원님들이 왔을 때 복식호흡에 신경을 써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복식호흡이 안 될 때는 우리 고객이나 회원님들이 어느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캐치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식호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 맞습니다. 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목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 맞죠? 자, 그런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에 폐렴이라든지요, 호흡기 계통에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숨쉬기가 불편한 사람들,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폐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왜 강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오는 폐병이라고 그러죠. 폐결핵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은 필요하고 산소는 필요하니까 복식보다는 흉곽을 많이 써갖고 움직이려 하죠. 이런 사람, 폐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복식호흡을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 다리 꼬면 안 돼요. 다리 꼬게 되면 천장관절이 잠깁니다. 이해가요? 천장관절은 아시잖아요. 다리 꼬게 되면 천장관절이 잠겨요. 잠기게 되면 호흡을 아무리 복식호흡을 잘해주려 해도 복식호흡도 안 되지만, 두 번째, 천골이 위로 대척수행을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려주지, 잠겨있는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대요.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앉아있는데요. 앉아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 머리를 많이 쓸 때 필요한 게 뭐냐? 뇌척수액의 순환에 의한 영양 공급을